안녕하세요. 경제일맥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4,852포인트까지 올라섭니다. 새해 들어서 11거래일 오늘까지 연속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큰 오름폭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월봉으로 보니까 장대 양봉입니다. 벌써 15%가 넘게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오르는 속도가 전례 없이 가파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많은 분들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것은요. 지난 밤에죠. TSMC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크주 위주로 반도체 심리가 살아나는 듯한 분위기 속에 우리도 이에 대한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건데요. 반도체 모멘텀이 살아나는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 15만 원까지도 바짝 다가서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이야기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현대차가 이 코스피를 좀 이끄는 것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다시금 반도체로 이 분위기가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계속해서 퐁당퐁당하면서 시장을 끌고 가고 있고 코스피를 점점 연고점을 높여가는 듯한 흐름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야기 또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제는 조선주가 좀 강세였는데 오늘 바로 조정이 나오면서 이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로봇 쪽 연속성 보이면서 오늘 장에서도 강세 보이는 부분 확인이 됩니다. 오늘은 원전 항공 쪽까지 대형주 안에서 큰 폭의 강세 보이고 있고요. 테마로는 탈모, 퓨리오사 AI 쪽까지 좋습니다. 자, 조금 더 전반적인 시장 상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아 캐스터입니다. 네, 이 시각 시황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3대 증시는 강세로 마무리했는데요. TSMC가 역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업종 흐름이 좋습니다. 이어서 지수 상황 살펴보시죠. 코스피 사상 처음으로 4,800선을 넘으면서 현재 1% 상승한 4,846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5천까지 200포인트 남은 상황인데요. 코스닥은 반면 0.63% 소폭 하락한 94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천억 원어치 매도하고 있고 기관과 개인이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3천억 원어치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000억 원어치, 196억 원어치 물량 담아내고 있고 외국인이 1,500억 원어치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입니다. 간밤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업종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장중에 14만 9천 원 선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14만 9,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는 메모리가 인공지능 사업 구조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 설계 역량이 결합하는 메모리 세트릭 시대의 구조적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며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을 동시에 확보한 삼성전자의 수혜 강도는 더욱 또렷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보스코 DS입니다. 어제 상한가를 찍은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도 8% 이상 급등하면서 4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날 일본 로봇 기업과의 협력 소식을 전하며 로봇과 피지컬 AI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강한 매수세에 유입됐었는데요. 단기 테마주 성격의 매수세가 집중된 만큼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4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한전기술입니다. 원전 사업의 고성장세를 바탕으로 올해 실적이 급반등할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는데요. 전거래 대비 7% 오른 12만 2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흐름이 변할지 저희 방송과 지켜보시면서 시장 흐름 살펴보시죠. 네, 11월 16일 오전 11시 4분입니다. 오스틴 전문가와 함께 화상 연결 통해서 오늘 시장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오스틴 전문가입니다. 네, 시장이 11거래일째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중심에는 오늘 다시 한번 반도체가 올라서는 흐름인데 전반적인 시장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코스피는 그래도 1%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 반대로 코스닥은 한 마이너스 0.5% 정도 하락을 하면서 약간은 차별화된 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코스피의 상승의 주역은 역시 지금 이 삼성전자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업종별 차트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거 월봉 차트인데, 이 코스피를 보시면은 1월 이번 달 이제 거의 절반이 지나온 시점인데 약 15%가 올랐어요. 근데 보시면은 코스닥은 반면에 2%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예, 이렇게 1월 달 이제 2026년 이제 1월이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코스닥 쪽으로 다시 수급이 원활하게 돌아오려면은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일단 지금은 이 대형주 위주의 장세, 코스피 위주의 장세를 우리가 이 장세의 흐름을 잘 타서 여기에 올라타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배경에는 역시 이 반도체가 최근에 쉬어갔을 때 조선방산 원전이 골고루 올라왔었죠.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뭐 전력기기 쪽이라든지 그 기타 다른 업종이 있는 종목군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대형주 위주의 장세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일단 대형주 위주의 주도 섹터 위주에 있는 종목군들 먼저 눈여겨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이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가야 할 만한 긍정적인 상황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시장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계속 들으셨을 거예요. 어쨌든 TSMC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역대 최대입니다. 그리고 또 캐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것에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디서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찾아 나가고 있는 국면인데, 그 가운데 삼성전자가 어쨌든 TSMC가 이렇게나 잘 나가면 양날의 검인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분위기는 좋게 잡아갑니다. 오늘 뭐 지금도 3.6% 오르면서 14만 9,100원에 거래되고 있는 흐름인데, TSMC가 이렇게 잘 나가면 삼성전자가 일단은 이렇게 주가적으로 좋으니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석하고 계세요? 삼성전자부터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거의 15만 원 라인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음봉 보이면 사자, 한 주씩이라도 사자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사셨어도 최소 5% 이상은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오늘까지 포함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음봉이 나올 때마다 한 주씩 사자는 이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어쨌든 TSMC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이 대부분의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TSMC의 이번 실적은 잘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했던 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던 부분은 역시 이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이죠.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적 발표에 이어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약 한 76조에서 하나로 76조에서 한 82조 원 정도 규모의 이제 캐펙스 투자를 예고를 했고요. 여기에 이어서 지금 미국에서 짓고 있는 이 두 번째 팹 공장 완공을 이제 한 반년 정도 앞당겨서 완공에 빠르게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공을 앞당긴다는 것은 어쨌든 이 고객사들의 수요가 여전히 크고 견조한 상황이고, 이미 돌리고 있는 공장들이 풀 가동 상태여서 이제 더 빠르게 짓고 더 빨리 생산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인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어차피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 쪽의 물량을 소화하기도 바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TSMC 쪽이 이 공급이 물량을 수요를 못 따라간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 일부 물량들이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또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가 더욱더 SK하이닉스와는 반대로 더욱더 아웃퍼폼을 하고 있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 TSMC의 호실적 그리고 앞으로 향후 가이던스의 이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때는 역시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견조하고 지속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AI 거품론에 대한 이 부분들도 확실히 최근에 좀 많이 안 나오긴 하죠.
그래도 이러한 어떤 조금의 불안감을 조금 더 확실하게 잠재울 수 있는 이번 실적 발표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1월 말에 그리고 2월 초 그 사이에 예정이 되어 있는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이 또 실적 발표와 앞으로 향후 가이던스까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해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언제 팔아야 되냐를 생각하셔야 될 때예요. 이미 올라타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업황이 좋은 것은 알겠으나 주가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약간은 느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언제 매도를 하느냐도 잠시 생각을 해봐야 될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방송 중에 많은 전략을 드립니다만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도 오스틴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우리 방송이 끝난 뒤에도 오스틴 전문가님의 이런 전략들 모두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 쪽에서 사실 소부장이 가지는 못하는 느낌이에요. 어제 로봇 쪽을 보니까 로봇만 붙었다면 다 가는 느낌이었는데 사실 네. 반도체는 그렇지는 않은 느낌이고 오늘 보면은 뭐 오랜만에 어제에 이어서 연속성 있게 유리기판 쪽이 강세를 보이고 3D 낸드 쪽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반도체 쪽에서 대형주가 올라온다고 해도 같이 올라오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올라온 종목에 투자를 한다에 대해서는 조금 고심해 볼 필요가 있는 구간인 것 같은데요. 어떤 아이디어 갖고 계신가요? 네, 저는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 어쨌든 최근에 이제 연말부터 연말 연초 안에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대부분 뭐 유리기판 쪽 또는 이제 뭐 다른 쪽 이 전통적인 소부장 쪽에서는 한번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지금은 살짝 차별화된 양상, 그러니까 개별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한번 튀었다가 다시 약간은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확정 실적 발표를 통한 이 향후 가이던스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이제 숫자, 이 확실한 어떤 캐파 증설이나 이제 뭐 앞으로 이제 27년도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가 확실히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확인하고 거기 그 안에서 이 확실한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이 저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군, 이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종목군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좀 좁히셔야 돼요. 이제는 막 선별적으로 전부 다 같이 올라가는 반도체 소부장 섹터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확실하게 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목들 또는 이제 뭐 지금 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에 들어가는 HBM 관련주들 늘 말씀드리죠. HBM 관련주들이나 또 최근에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낸드 쪽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여전히 이 전통적인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군들 먼저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 저는 그 안에서 항상 말씀드리죠. 뭐 이오테크닉스도 있었고 유진테크도 제가 또 히든 종목으로 안내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리노공업이나 또는 뭐 STI 종목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종목군들을 좀 많이 압축을 하셔서 그 안에서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떤 이 기업이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떻게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해서 종목군들을 최대한 압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어쨌든 결론은 1월 말, 2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이 실적 발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쨌든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우리가 괄목할 만한 포인트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사실 오늘 약간은 쉬어가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호실적이 나올 것임은 알고 있지만 지금 사기엔 부담스럽다, 관망하는 느낌이 더 강한 오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눌릴 때 사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조금 따라 붙어야 할지 그냥 보내줘야 될지 뭐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없다면 어떤 네. 관점이 유효할까요? 오늘 한 주 사셔야죠. 아, 예. 오늘 한 주 사셔야 되고 어쨌든 이제 지금 하이닉스 차트를 제가 켜봤어요. 차트 보시면은 최근 약 오늘까지 포함해서 6거래일 정도 약간
옆으로 누워가면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삼성전자는 그에 반해서 조금 더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시장에서도 앞으로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 이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삼성전자를 조금 더 높게 쳐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캐파의 물량 또는 자금력이 충분하고 사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자금력이 삼성전자에 비해서 조금 딸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이 캐펙스 증설, 이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도 좀 미미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저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이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항상 삼성전자를 조금 더 유망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SK하이닉스도 뭐 그렇다고 절대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삼성전자와 같이 어쨌든 실적도 역대급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부분들 항상 지금 시장에 다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목 살짝 쉬어가는 흐름일 때 늘 말씀드렸다시피 한 주씩이라도 조금씩 담아 가시는 게 없으신 분들한테는 확실히 이 포모 현상을 줄일 수 있고 조금이라도 수익률을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약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두 주씩이라도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 이렇게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에너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발 에너지 호재 속에 사실 그간 많이 쉬었던 원전 쪽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국내에도 정책적으로 사실 신규 원전에 찬성한다 이런 비율이 54%까지 올라간 구간에서 오늘 원전 대표주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이 상승세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전 오래 쉬었어요. 오래 쉬었고 많이 쉬었는데 전고점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좀 보자면 뭐 돌파가 나올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오늘 지금 5%까지도 올라왔거든요. 94,000원입니다. 오늘. 그래서 네. 우리가 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 원전 관련주가 이렇게 로봇처럼 그래서 다 파생돼서 조금 더 온기를 원전주 전반에 줄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전주 아이디어 어떻게 갖고 계세요? 네,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지난 방송, 한 작년 방송이었죠. 이제 연말 연초부터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조선방산 원전도 한 번 더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 원전이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청와대 쪽에 비서실장님의 어떤 인터뷰의 발언 때문에 오늘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큰 배경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지금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뭐 원전 르네상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부분들도 올해 상반기 안에 뭐 빠르면 2, 3월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 두산에너빌리티나 뭐 BHI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이제 수주 잔고도 꾸준하고 실적 또한 잘 나가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 또 가스터빈이나 이 원자력 발전 관련된 수주의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 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근에 작년이었죠. 작년 12월 동안 이렇게 횡보를 좀 지루하게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가 들어서면서 두산 에너빌리 같은 경우에는 장대 항목 캔들이 한번 나와줬어요. 이날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이 8만 원 라인을 돌파해줬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였어요. 이 8만 원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이 고점을 뚫었고 강한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해줬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연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5일선을 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의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고점은 저는 무난하게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목표 라인까지는 너무 길게 잡지는 마시고 한 11만 원 라인까지 조금 살짝은 타이트하게 잡으셔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오늘은 이렇게 뜨고 있지만 4% 5% 정도 뜨고 있지만 한
예, 단기적인 눌림목이 하루 이틀 정도 나와줬을 때 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진입을 하셔도 저는 충분히 좋다. 작년에 늘 말씀드렸다시피 조선방사원전은 사이클이 한 번 더 돌아올 것 같다. 상반기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생각은 여전히 유효한 전망이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사실 BH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 또 히든 종목으로 안내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안내를 해드리고 대략 지금 고점 기준으로 한 10% 넘는 상승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오늘은 살짝 윗꼬리가 나와서 지금 4% 수준인데 이 BHI도 제가 마찬가지로 원전 관련주죠. 두산 에너빌리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수주 잔고도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도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복합 화력 발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이 BHI에 대한 수주 잔고 그리고 앞으로의 수주 계약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도 이제 막 되돌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3일 연속 양봉 캔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충분히 신규 진입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BHI 지금 구간도 괜찮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히든 종목은 아니고요. 1월 9일 우리 방송에서 BHI 전문가님이 히든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고 지금 구간에서 약 11% 정도 상승률이 집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가 전략을 주신 걸로 뭐 이야기해봐도 되겠죠, 전문가님? 지금도 어쨌든 보유하신 분들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럼요. 최소한 지금 전고점 라인이 65,000원, 66,000원 라인까지 충분히 저는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또 넘어가게 되면은 더욱더 업사이드가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가져가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고 좀 단기 스윙의 관점으로 가져가도 저는 충분히 긍정적인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히든 종목 BHI까지 AS 받아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지 또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약간은 그래도 뭐 삼성전자 위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어디서 기회를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 제가 들고 온 히든 종목은 이제 조선 섹터에서 한 종목 제가 또 가지고 와봤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초대형 조선 기자재 전문 기업으로서 이제 보통 배한척을 만들 때 필요한 대형 핵심 블록을 제작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요 사업은 선원들이 거주하고 생활을 하는 이제 항해실 그리고 각종 제어실이나 뭐 식당 같은 이 상부 구조물인 이 데크하우스 그리고 LPG와 LNG 같은 이 특수가스 운반 이 선박에 들어가는 고압 탱크를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는 이제 HD 현대중공업이나 이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이 국내 빅3 조선사에 납품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기존의 이 LNG와 LPG 탱크를 넘어서 지금 암모니아 연료 탱크라든지 이 액화 이산화탄소 탱크를 탱크 같은 이 고부가 가치 제품까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마스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알래스카 LNG 관련된 프로젝트도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소식이 나오고 있죠. 그쪽으로도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핵심 수혜주로서 지금 본격적으로 모아가셔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이제 막 되돌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요. 시간 관계상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또 들어오시면 제가 방송 마치고 바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단에 QR코드 카메라 켜시고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참여해서 히든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후장도 성공 투자하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